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생기는 암, 바로 위암입니다. 하지만 위험 신호를 잘 살핀다면 그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위암의 위험을 높일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일명 헬리코박터에 감염되는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비록 우리나라에서 감염률이 많이 낮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가장 강력한 위암 유발 인자입니다. 헬리코박터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되는데요. 전 세계 인구의 약 50%, 우리나라만 따져도 40~50%가 헬리코박터에 감염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는 만큼 이 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주로 타액을 통해 전파되기에 음식을 나눠 먹거나 입맞춤을 하는 가족, 연인에서 감염이 잘 일어나는 편입니다. 헬리코박터에 감염되면 급성 및 만성 위염, 위궤양으로 인한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주변 내과를 찾아가 헬리코박터 감염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헬리코박터가 맞다면 제균 치료를 통해 완치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궤양, 즉 위에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위암 중 위궤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있는 만큼 위궤양, 특히 반복적인 위궤양은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위궤양을 유발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헬리코박터가 하나의 요인이고 그 외에는 흡연이 특히나 중요한 유발인자입니다. 흡연 외에 또 주의해야 할 것으로는 장기적인 진통제 복용 등이 있습니다. 진통제의 경우 가벼운 두통이 있을 때 한두 번 정도 약을 복용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적지만 관절염이나 만성 통증 등으로 인해 오래 약을 복용하실 경우 위험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의사의 복약 지도에 반드시 따라주셔야만 위궤양이 발생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빈속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도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궤양이 생기는 이유는 위산 분비가 과다해져서 점막을 긁기 때문인데요. 공복 상태에서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는 물질,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커피를 포함해 너무 매운 음식, 술, 탄산음료 등을 먹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나쁜 식습관입니다. 가공육, 훈제된 고기 등이 암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위암의 경우 짠 음식, 발효된 음식도 좋지 않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음식 모두 끊어버리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요. 하지만 음식은 헬리코박터 또는 위궤양만큼 위암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그런 음식들을 좀 멀리하면 좋겠지만 가끔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지나친 걱정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음식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담배와 술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족력도 있습니다. 가족력은 유전적 소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비슷한 환경을 공유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식습관을 공유할 수도 있고 가족 내 보균자가 있는 경우 헬리코박터에 감염될 확률도 더 높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위암을 앓으셨다면 특히 40, 50대 정도의 젊은 나이에 발병했다면 본인 또한 고위험군임을 인지하고 검진을 자주 받으셔야 합니다. 위암이 초기부터 증상이 명확하게 나타나서 환자가 이를 알아채면 좋겠지만 애석하게도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위암 1, 2기에서는 대부분의 환자가 증상을 느끼지 못하며 느낀다고 해도 가벼운 소화불량 정도입니다. 3기 이상으로 진행해 암이 커지면 비로소 이런저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암이 장기를 틀어막으면 음식물이 내려가지를 못해서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위 점막을 파고들면 피가 나기도 합니다. 위에서 난 피는 소화가 진행되어서 검은색으로 변해서 흑색변을 보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3기를 넘어 4기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 심한 체중 감소가 옵니다. 증상이 있을 경우 최대한 빨리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만 증상이 나타난 후 위암을 치료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의 5년 생존율입니다. 1기 초반에 치료를 받으시면 생존율이 95% 이상에 달하는 데 반해 3기 이상이 되면 여타 선진국에 비교해봐도 높기는 해도 생존율이 낮아지는 추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위암 발병 여부를 최대한 빨리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국가에서 하는 위암 검진은 4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2년에 한 번 시행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위험 요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신다면 조금 더 촘촘히 1년에 한 번 정도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위암 검진 주기를 1년으로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득이 있습니다. 드물지만 여러 A형 중에서 보호만 4형 위암이라고 하여 1년 안에 좀 급격하게 진행되고 또 어떻게 보면 초기에 때 놓치기 쉬운 이 암을 적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호만 4형 위암은 요즘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생각을 하시면 귀찮은 마음이 앞설 텐데요. 결국에는 건강검진을 통해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추후에 생길 큰 수고로움과 비용을 감수하지 않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명시해 주십시오.
관리를 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위암에 걸리셨다면 중요한 것은 의료진과 상의해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입니다. 만약 초기에 위암 발병 사실을 알게 됐다면 수술 또는 내시경 절제술을 통해 완치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극초기 2cm 이하의 분화도가 좋은 암인 경우 내시경 절제술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원발 부위의 절제와 함께 위 주변 림프절 절제를 함께하는 위 절제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위 점막과 점막 하층에 암이 국한된 조기 위암의 경우 현재는 복강경 또는 로봇을 사용한 최소 침습 위 절제술이 가장 보편화된 치료 방법입니다. 이는 몸에 낸 작은 구멍들을 통해서 수술하는 것으로 이전에 했던 개복 수술에 비해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기 위암은 재발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위 전절제를 하지 않고 부분 절제술을 최대한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전절제를 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식사량 회복이 더디고 비타민 B12 결핍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에 상부에 생긴 조기 위암의 경우 전절제가 아닌 근위부 위절제술이 시도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자들의 장기적인 삶의 질과 영양 상태를 함께 고려하는 다양한 수술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술 후 암의 침범 정도와 림프절 전이 개수에 따라서 최종 암의 기수가 정해지는데요. 2기 이상에서는 수술 후 보조 항암요법이 권장됩니다. 항암 치료의 약제와 기간은 위암 세포의 면역 표지자 검사 결과에 따라 다른데 대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행하게 됩니다. 원격 전이가 있는 4기 위암에서는 완치 목적이 아닌 완화 목적으로 항암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위암이 가장 흔하게 전이되는 곳은 간과 복막입니다. 복막으로 전이된 경우 더욱 불량한 예후를 보이고 있으며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앙 생존값은 6개월 이내로 짧은 편입니다. 최근에 면역 항암제 및 다양한 약제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생존율이 증가했다는 보고들은 있지만 여전히 전이성 위암의 완치를 기대하기라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약물 치료의 효과가 뛰어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담당 의사와 잘 상의하여서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위암 수술 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단 관리입니다. 몸이 충분히 적응할 때까지는 암이 없기 전과 똑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내 몸이 그만큼의 음식을 한꺼번에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드시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더부룩해지거나 빨리 먹으면 방귀가 많이 나오는 등 각종 위장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덤핑 증후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덤핑 증후군이란 음식물이 갑자기 소장으로 빨리 내려가게 되면서 호르몬의 불균형을 유발해 마치 저혈당과 같은 비슷한 상태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구역감, 설사, 어지럼증, 허기, 발한, 집중력 저하,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실신까지 할 수 있어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끼 분량을 2번 내지 3번에 나눠서 조금씩 자주 드시고 위에서 음식을 부술 것을 치아로 대신 부순다는 생각으로 꼭꼭 씹어 먹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대개의 경우 1년 동안은 체중이 감소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암이 생기기 전처럼 식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수술 전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만 수술 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또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에 따라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까 따라서 식습관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식습관 관리를 하며 어떤 것을 더 챙겨 먹으면 좋을지,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챙겨 드시면 좋은 것은 비타민입니다. 전절제뿐만 아니라 부분절제를 한 경우에도 비타민의 흡수율이 좀 떨어질 수 있어서 필요하다면 의사가 약으로 처방을 하거나 주사를 놔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우루사로 알려진 UDCA 성분도 도움이 되는데요. 위 수술을 하게 되면 쓸개로 가는 신경을 절제하기에 담즙이 정체돼서 담석이 잘 생깁니다. 2020년 발표된 페가수스 연구에서 UDCA를 복용하는 것이 담석 예방을 해줄 수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유산균도 많이 처방하는 약제 중 하나입니다. 수술 후 순간적으로 장내 유산균 환경이 교란이 와서 소화에 문제를 겪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이럴 때 유산균이 도움이 됩니다. 소화 기능에 문제를 겪는 분들이라면 소화효소와 장운동 촉진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의사의 처방을 통해 구매하셔도 좋고 시중에서 구매하셔도 좋은데요. 믿을 수 있는 제품인지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꼭 의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약이나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은 잘못 섭취하면 소화기에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간 또는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잘 섭취해야 몸에 좋고 잘못 섭취하면 독이나 다름없으니 꼭 담당 의사와 상담을 통해 내 몸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약,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등을 섭취하십시오. 먹지 않아야 할 식품으로는 감을 꼽을 수는 있습니다. 감은 위석, 즉 위에 돌멩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환자분들께서 이를 많이 알고 계셔서 스스로 조심하십니다. 하지만 과거 제가 전공이었던 시절에는 실제로 감 때문에 위석이 생겨서 수술한 케이스를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실수로 한 조각 먹거나 어쩌다 조금 먹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지만 그 이상 많이 섭취하신다면 위험할 수 있으니 조금은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떡도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떡과 같이 끈적한 음식들이 몸 안에서 너무 덩어리지다 보면은 장을 틀어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떡을 너무 좋아해서 꼭 드셔야 한다면 작게 좀 잘라서 꼭꼭 씹고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 후 2달까지는 너무 자극적인 음식도 위장에 부담과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 후에 복통이 생겼을 때 과연 응급실에 가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환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만약 배가 아팠다가 안 아팠다를 반복한다면 외래를 기다리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계속되고 강도가 더 세져서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가 되거나 지속적으로 토를 하거나 고열이 심하게 난다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수술 후 1년이 지나도 혹은 완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통과 함께 방귀가 안 나오거나 토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응급실에 가셔야 할 수 있습니다. 장이 꼬였거나 유착으로 인한 장폐색이 생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럴 땐 일단 금식을 하면서 괜찮아지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괜찮아지면 부드러운 음식부터 다시 시작해서 증상이 재발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증상에 호전이 없거나 점점 더 심해진다면 꼭 응급실에 오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수술 전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을지라도 드시고 싶으신 것들을 충분히 즐기시면서 일상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암의 위험 신호를 잘 살피시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암 걱정 없는 노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